반갑습니다. 최락원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면서 동시에 한의사 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연만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신경외과 의사 생활을 거의 한 25년 이상 하다가 54세, 나이 54세 다시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한의과대학. 다시 4년간 이제 공부를 했죠. 4년간 공부하면서 1년은 제가 상해중의학대학의 해외 교환학생으로 1년 가서 공부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NIH나 슬로안 캐터링이라는 뉴욕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한 1년 해외 연수를 했고, 지금 나이는 용띠입니다. 72입니다. 우리 윤석열 선생님이 우리 한 살씩 깎아줘가지고 73인데 한 살 더 깎여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이런 치매 연구를 하게 되고 신경외과 의사가 한의학을 하게 되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뇌수술과 척추 디스크나 척추 수술은 외과 의사로 살다가 늘 현대의학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대개는 증세를 치료를 해요. 물론 뼈가 부러지면 있고 혹이 있으면 떼버리고 하는 게 이제 현대의학인데, 왜 그런 병이 생겼을까를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원인 치료가 아주 좀 부족한 게 현대의학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친구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어렵게 할수록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지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게 치매인데, 강의 내용 바로 듣고 오늘 뭐 배웠지 생각하는 사람은 인지기능이 떨어지신 겁니다. 치매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판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11시 10분인데 12시 한 반쯤 되면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상당히 열심히 잘 들으시고 기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의학을 하게 된 이유는 제 나이 한 50 바로 되기 전에 제가 상해 복단대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연세의대 정도인데, 거기 이제 같은 교수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제가 중국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가서 회진을 같이 도는데요. 병상에서 수술해 놓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니까 제 동료인 의사가 침통을 빼서 바로 그 자리에 침을 놔줘요. 또 그러니까 방문 나서자마자 환자가 아주 편해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좀 무슨 일이야, 의사가 다 침을 놔? 그래서 좀 어떤 충돌이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그 광경을 몇 번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통의학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 자신은 항상 현대의학을 했지만 현대의학의 약점과 결점, 부작용을 늘 고민해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약이라는 거는 진통제나 이런 거는 되게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속 쓰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브루펜 하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2알 먹어도 잘 안 듣고, 또 아스피린이나 이런 이부르펜 계통은 출혈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침 하나로 간다는 게 약도 안 먹이고 환자분이 좋아져서 상당히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공부를 정식으로 해야 법이 이러니 이제 불법이니 아니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어 부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언제 바로 또 시험을 학교를 갈 수가 없고 그런데 몇 년 고민하다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54세 해서 58의 면허를 땄어요. 그 1년 동안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상해나 북경 또는 이제 뉴욕 또 뭐 이런 군데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은 결국 병은 자기 자신이 만든다. 물론 만성병 이제 방금 혈압 강요신 것 같은데 혈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환자들은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줄 줄 알고 약이 치료해 줄 줄 알고 믿어요. 또 그런 관계가 항상 잘 이루어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 아무리 먹어보세요. 자기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뭐가 나와요? 계속 보여야 돼요. 약만 더 용량만 늘어나고 부작용만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 만성 소모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비만, 저도 좀 비만했는데 지금보다 더 비만했었어요 옛날에. 술을 좋아해가지고 안주하고 술을 따로 칼로리를 먹다 보니까 제가 몸에 지방을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준 편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이제 금주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매를 공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게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치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만성 이런 소모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 주로 영향을 미쳐서 뇌에 쓰레기 청소차가 자주 안 온 겁니다. 쓰레기는 매일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져서 뇌에 들어가는데 누가 치워주질 않아요. 그게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치매라고 그렇지만 치매도 그 중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 치료가 가장 문제인 이유가 혹시 뭔 줄 아세요? 원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공부 안 해서. 증세만 치료해요. 아리셉트라는 약하고 메만틴만 드립다 줘요. 의사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럽니다. 너는 치매를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죽게 한다. 응? 왜? 약에 대한 부작용만 자꾸 늘어나게 하고 용량만 제약회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치매는 절대 치료제가 없습니다. 지금 혹한 집안에도 치매 환자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치매는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몰라보고 또 아침에 한 일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됐겠죠. 그러니까 자제분들이나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실망이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불행히도 치매는 누가 더 많이 걸릴까요? 남자와 여자는. 여자가. 예. 왜 그래요, 선생님? 스트레스. 알츠하이머성 여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인자가 있을 거예요. 뭐 한 10% 정도 갈라다가 지금 정확히 답은 아닌데 우리 여성분들은 갱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떨어지거나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전 단계가 프로제스테론인데 그 호르몬들이 뇌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도와줘요. 근데 나이가 50이 다 돼가면 이제 갑자기 호르몬이 부족하죠. 뇌 세포를 기능을 유지하는 호르몬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바로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구자경 선생님이시죠? 네. 제가 이름을 전함을 써드렸는데 제 책을 2권이나 사셨더라고요. 부산서 오신 분인데 제 책을 2권이나 사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인쇄를 조금 더 바득하네요. 어쨌든 제가 그 치매에 대해서 공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다 이게 치매라는 병을 이해하시기 쉬운 겁니다. 치매는 여러분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잘 안 낫습니다. 한번 걸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중추신경은 왜 문제가 커요? 중추신경, 뇌를 다치거나 척추를 다치면 왜 하지마비에 빠져버리고 반신불수가 되고 근데 빨리 안 나올까요? 그 시냅스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 책을 사셨으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는, 우리 몸에는. 근데 중추신경은 재생이 안 됩니다. 원래.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안 돼서 반신불수나 하지마비, 신경마비 증세가 생기죠. 재생이 안 됩니다. 자, 치매는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쓰레기가 뇌 속에 가득 차서 그게 누가 안 치워주니까 정상 세포들이 쓰레기 속에 있는 유해 독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와 세포 연결이 안 돼서 우리 해마나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감정을 담당하는 측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뇌 속에 해마도 있고 편도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한자로 나중에 쓰시면 히포캠푸스나 아미그달라 같은 우리 뇌 속에 특히 왼쪽 뇌, 오른손 제비들은 왼쪽 뇌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 변연계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우리 감정과 정서를 어떤 이쁜 여자를 보면 참 아름답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 사랑한다 느끼는 게 다 감정과 정서예요. 그거를 담당하는 곳이 우리 뇌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끼어가지고 그놈 기능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능 안 할 뿐더러 교란을 일으켜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들어요. 실제로 없는데 또 냄새를 못 맡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공기가 좋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죠. 우리가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들에 대해서 엄청난 유해 탄소들이 있고 공기 속에서도 아주 엄청난 나쁜 물질들이 많습니다. 또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이 전부 백화 현상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고기들이 먹어요. 고기들이 먹고 해조류가 먹고 그걸 사람이 다시 먹고 그래서 독을 먹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는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100배가 많은 이 위장 세포들이 있어요. 거기 속에 위장 속에는 우리 세포 수보다 한 10,000배 많은 균들이 있어요. 나쁜 균들이 있고 좋은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란 말 들어봤어요? 유익균을 드시나요 지금?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나쁜 균이 번식을 해요. 나쁜 균이 번식하면서 그 지극히 번식하면서 독소를 품어낸다. 독을 품어내면 위장관 벽을 타고 우리가 좋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해야 될 것인데 영양분은 들어오지 않고 독이 벽을 뚫고 들어가요. 그럼 들어간 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가 어디로 갑니까? 피를 타겠죠. 피 타고 어디로 가요? 뇌로 가요. 뇌로 가서 계속 독을 품어내고 유전자를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장에 가서 생기면 그게 암이 되고 또 뭐 간에 가서 생기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일찍 암에 걸려 죽냐? 면역력이 없고 그런 변화된 유전자의
내정이 있는 사람은 안 걸리겠지만 그게 내가 우리나라 군사가 없는데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지겠죠. 진분들이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해독이겠죠. 독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해독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이겨낼 군사가 많으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면역력을 키워서 항체가 내 몸에 많으면 그게 나쁜 적군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만들으셔야 되고, 제가 이 치매를 공부한 이유는 25%는 수술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는 의사들은 그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약만 계속 처방해줘. 기억력이 떨어졌고, 뭐 지금 내가 은행 가서 일도 잘 보기 어렵고, 버스표 가지고 타고 어디 가서 일 못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회를 한다든가. 여러분들 이따는 핸드폰에 문자 오죠. 어디서 누구 잊어버렸는데 뭐 집을 못 돌아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치매 환자분이 있는데 이 치매를 정확히 알려주는 의사가 없어요.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단을 잘못했는데 치료가 되겠습니까? 첫째,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병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병증 논치를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인을 잡고 있어야 그 환자를 치료해야 돼요. 나쁘게 말해서 이 구자경 선생님하고 저하고 뇌회로가 같을까요?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정확히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뇌에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가 껴있나를 알아보면 다 패스웨이가 틀립니다. 경로가. 그러면 그 사람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치매라는 병에 대한 개념도 개념이지만 외과적 수술로 20%가 나을 수가 있는데 25% 이상이 그걸 의사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한번 걸린 사람은 그냥 약만 주는 약만 가만히로 계속 먹고 어제 5ml 오늘 10ml 내일 15ml 먹다가 약 부작용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치매가 여러분들 인지기능 장애로 돌아가시겠어요? 사망 원인이 뭐죠? 못 움직여서 오는 폐렴, 균의 감염, 그 다음에 병상생활하면서는 욕창 이런 것들이 전부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을 수 있는 병이 있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뇌 속에는요 사람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커져 있어요. 어느 아침에 레카네마비라는 것을 메디카민인가 약이 어떤 텔레비에서 치매 치료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이 부작용이 있어요. 뇌실을 키우거나 뇌를 쪼르게 해요. 아두카누마비라는 약이 또 언제 한번 나왔어요. 21년 또 지금 외국서는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1년 사용 액수가 거의 1억이 돼요. 그다음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이 있냐? 사망이 있어요. 부작용이 사망입니다. 둘째로는 웃음 나오시죠? 부작용이 사망이라니까요. 뇌출혈과 뇌부종이 생겨요. 자, 여러분 그럴 약을 먹으시겠어요? 치매 환자는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네. 감정 표현이 물론 자기의 인성과 치매라고 해서 바로 그러진 않는데 아주 중증, 고도의 치매가 되면 그 희로애락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본성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양원에서 가서 침 나오거나 등 떠보신 분 계세요? 네. 봉사에서 좋네요, 많이. 거기서도 애정 싸움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내 요양보호사, 여성보호사와 다른 환자가 대화하는 걸 보고 언제부터 니들이 서겠냐. 식기를 던지고 전투를 선언하고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본성은 다 살아있어요. 치매 환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딴 사람이 됐고 기억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욕하거나 그런 자식들도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얘기하고 미안한 얘기지만요, 치매는 유전입니다. 한 분이 걸리면 나도 밥상을 절반 받아놓은 거예요. 두 명이 다 치매면 100%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드니까 가정에서 쫓아내가지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모를 그렇게 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이나 보험료를 타먹으려고 그래요. 또 인간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기 입소시켜 놓고 내가 부모님의 나오는 연금, 보험금을 자식이 타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양원, 요양보호사 상당히 수입이 많아요. 왜 많냐? 어쨌든 돌아가시지만 않게 해라. 그래야 내가 연금을 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돌아가시면 못하잖아요. 제가 이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가를 잠시 여러분들은 연세도 계시고 다 이해를 많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